자, 이번 시간부터는 동작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쉽죠? 바로 걷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문장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는 걸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를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요. 여러분들 동사의 영향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동사의 영향권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걷다라는 뜻 말고도 이렇게 산책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요. 더 넉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의 뒤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주어의 행동이 뒤에 있는 명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구조관계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동사의 뜻이 걷다가 아니라 바로 산책시키다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그는 그 개를 산책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문장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개라고 하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죠. to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동사는 걷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해석은 그는 그 개 쪽으로 걸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전치사가 있으면 왜 영향을 줄 수 없느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전치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거 부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명사를 명사가 아닌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대상,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은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명사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동사가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명사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가 되니까 당연히 동사가 영향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 다시 말해서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사는 뒤에 있는 명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어의 행동을 서술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walk이라고 하는 동사의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죠. 이러면 이 동사가 명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책시켰다라는 뜻이 되고요. 오른쪽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전치사가 있으면 일종의 벽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가 지금 걷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개가 있는 방향으로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걸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동사가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붙으면 명사가 아니라 단순한 추가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사가 주어의 행동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했으면 여기 있는 것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슛이라고 하는 것은 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두 가지 표현들 중에서 새가 맞은 것은 어떤 표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주어의 행동만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수가 총을 빵 쏜 거죠. 그리고 나서 새가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사의 뒤에 새라고 하는 명사를 바로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를 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맞췄다라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포수가 빵 하고 총을 쐈는데요. 새가 있는 지점에 총을 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지금 총을 쏘긴 했는데 새를 맞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사가 주어의 행동만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또 보도록 할게요.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장 중에서 run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첫 번째 것, 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ru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의 행동만을 묘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뒤에 회사라고 하는 명사를 바로 붙여놨는데요. 이런 때는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지금 달리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 행동이 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바로 회사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뒤에 붙어 있으니까 부사로 추가적인 정보일 뿐이고요. 이 runs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의 행동을 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달린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wait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wait라고 하는 단어의 뒤에 a bus라고 하는 명사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지금 기다리는 행동이 버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째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그가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그가 기다리는 행동이 버스에 영향을 준다,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가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로 버스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행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대상을 나타내 주는 거, 생각하거나 염두하는 대상을 나타내 주는 것은 전치사 for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전치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 기다리는 행동은 그의 행동만을 묘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 wait 다음에 명사를 그냥 갖다 붙이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wait라고 하는 동사의 뒤에다 바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붙여가지고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다리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wait for처럼 묶어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그 원리나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동사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뒤에 명사를 바로 붙이면은 이 동사가 뒤에 있는 명사의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처럼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갖다 붙이면은 동사가 그 주어의 행동을 묘사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명사를 바로 갖다 붙여주면은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갖다 붙이면은 샷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묘사할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바로 동사와 관련된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un이라고 하는 동사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run이라고 하는 동사의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으면 동사가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운영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동사의 뒤에 지금 부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동사가 주어의 행동만을 묘사하고요.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지는 부사는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